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1월 25일 첫 주의 시작 월요일 양 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만 사주어도 지수는 급등할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기관은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매도 상황에 있는데 오늘은 매수했지만 또 이번 주는 어떤 매물이 나오게 될지 시장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과 SAMT 세로이의 19분께서 종목을 리뷰해달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개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셀트리온은 2월 초에 조건부 판매 승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업적인 환경을 좀 더 보게 되면 식약처의 승인 치료제로서는 현재 렘데시비르가 유일하고 있죠.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국내에서도 다음 달 2월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요.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상용화되면서이다. 반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더디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치료제는 미국의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현재 유일하고 있고요. 현재 식약처의 임상 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15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는 첫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허가를 2월 초에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의 주도권을 쥔 약물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누가 코로나19 치료제의 타미플루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치료제의 대세를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환자의 위중도에 따라서 경증, 중증에 따라서 처방하는 약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간 뒤 자신의 유전 물질을 복제해서 몸집을 불리고 바이러스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의 환자들은 대체로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경증 환자입니다. 바이러스 양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속 면역세포는 바이러스를 또 제거하기 위해 감염된 세포를 죽이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염증이 생긴답니다. 이 시기에 중증 환자들에게서는 면역 반응이 과도해져서 정상세포나 장기를 공격하는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류왕식 연세대 생화학 교수는 질환 진행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레키로나주는 임상 이상에서 중증 환자에 대한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보이지는 못했고요.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덱사메타손은 중증 환자에게만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인 덱사메타손을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면 오히려 초반 면역 반응을 억제해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라고 그러고 업계 관계자는 임상시험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나 효능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그래요. 어쨌건 기대감으로 인해서인지 오늘은 94만 주의 거래량을 보이고 32만원 가격을 회복한 모습,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5일선의 위쪽인 따라서 5일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하방 경직을 보이고 상승한 모습이다. 32만 1,000원대 가격은 7월과 8월의 고점을 돌파하기 어려웠던 자리, 이곳을 잘 돌파하게 되면 다시금 35만원대 이상을 회복할 모습, 그 이유는 또 시장을 잘 지켜봐야 되겠고요. 최근의 문제는 시장에서 기관의 물량, 특히 이곳 연기금의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출회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거래소에서 3,600억,
외국인들이 2,800억 정도만 사더라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 3,200포인트 68.36 2%대의 상승, 코스닥 역시 19포인트에서 1.97포인트 상승하게 됩니다. 기관은 끊임없이 매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코스닥 시장도 양 시장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의 상승 매수세로 이렇게 지수는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가일이 지나고 기관 물량이 더 이상 출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금 폭등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물론 조심스럽게 시장을 들여다봐야겠고요. 수급 상황을 셀트리온을 한번을 보게 되면요. 올해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셀트리온은 2조 원의 매출, 그러나 레키로나주에 의한 허가 승인이 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또 매출이 증대할지는 가히 예측 불가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은 7,000주 정도 조금 들어왔고요. 기관은 91,000주의 금융투자 위주로 들어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은 허가 승인 정도의 2월 초에 예견이 되어 있고 현재는 다시 반등의 모습을 모멘텀 지표도 역시 바닥권에서 그라운드 상태에서 돌파한 그러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AMT 이 종목도 역시 어느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해서 주린이분이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들여다봤는데 이것이 일봉이고요. 일봉상에서 현재 오늘 280만 주 거래량이 나왔는데 2,600원 정도의 종가의 모습. 그러면 이곳을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 모양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월봉상에서도 보게 되면 아직 월봉의 최대 매물대인 이곳을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3,5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월봉의 최대 매물대를 돌파하기 때문에 큰 성장을 이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고요. 기업적인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SAMT는 카메라 모듈 증가로 수혜를 받고 있다. 카메라 모듈 속 CIS, CMOS의 반도체 유통업체이고 주 고객은 삼성 계열사다. SK증권은 SAMT의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인 CIS, CMOS 이미징 센서 유통 물량이 늘어나 올해 실적 전망이 밝다라고 분석했네요. 삼성은 현재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폭풍 성장을 하고 있죠. 따라서 SAMT도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보게 되면 전고점 돌파하고 큰 성장을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CIS가 탑재되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이 느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 이에 투자 의견을 바이를 제시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 후에 실적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AMT는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유통 전문 업체이다. 지난해 3분기 시스템 반도체인 CIS 유통 물량은 전체 매출의 약 67%를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이다. 윤진혁 SK증권 연구원은 휴대폰 카메라 모듈당 CIS가 1개씩 탑재되는데 이 모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출하량은 2019년에는 8억 8천만 개, 작년 2020년에는 11억 1,000개, 2021년에는 13억 4천 개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고요. 이어 특히 올해는 트리플 쿼드 카메라 침투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CIS 물량 증가는 필연적으로 회사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SAMT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9,752억 원,
영업이익은 281억 원이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해당이 되네요. 대략 2.56% 정도가 영업이익률에 해당을 1억 원 1조로 보게 된다라면 대략 2.8 영업이익률은 한 2.5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각각 전년 대비 10%, 3.3% 증가했다. 자회사를 중국에 세워 현지 유통사업에 확대 중이다라고 그랬고요. SAMT의 한번 기업 분석을 잠시 들여다보면은요. 대주주 물량을 하게 되면 대주주가 삼지전자로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실적 부분을 잠시 보게 되면은 2017년 매출액이 이렇게 되네요. 2019년 정도 영업이익은 보통 300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도 2020년 네 쿼터를 보게 되면 128, 51, 93 전부 더하게 되면은 4분기쯤에 는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유사할 것 또는 이거보다는 340억 정도는 좀 더 넘을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부채 비율 괜찮고요. 유보율이 조금 낮은 편에 해당돼요. 보통 유보율은 600% 정도면 안정적인데 유보율이 387 정도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영업이익률은 2.7, 2.8 정도를 보이고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4%, 5% 정도, 5% 정도라면 상당한 주가 형성도 보일 수 있겠는데 매출이 드러나게 되면 어쨌든 그와 같은 형태는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비메모리의 폭풍 성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더 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요 고점들을 세 번에 걸쳐서 돌파하기 어려웠는데 올해 년도는 이곳을 잘 돌파할 것 같은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어쨌든 최근 이곳 매물대 형태를 현재 돌파한 모습이고요. 괜찮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도 한번 SAMT를 한번 보게 되면 4%대 400만 주이고 현재 시가총액은 2,595, 2,600억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주식수는 대략 1억 주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10만, 100만, 1000만 그렇죠. 외국인이 4% 이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SAMT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 30만 주가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최근에 가장 기관들은 연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가 며칠 전에 12만 주 정도가 들어온 모습, 쌍끌이의 모습으로 매출만 증대가 된다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곳을 일봉상으로서는 이곳을 돌파해서 최근 5년 내에 신고가를 갈 소지도 조금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단기적으로는 좀 더 다시 하회할 수도 있겠지만 큰 올해의 중기적 이상으로 보게 되면은 실적 면에서 괜찮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어 보겠습니다. 분봉을 보더라도 심리를 한번 보게 되면 SAMT를 보게 되면 최근에 여기 2013년 이후가 3,000원 돌파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조금 더 낮으면 2,700, 2,800원의 돌파가 어려웠는데 이곳 3,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큰 조금 성장도 내다볼 수 있겠다. 오늘의 종가가 2,600원 정도니까 400원 15%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 이 큰 역대급의 이 거래량의 의미가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래량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2019년도에 큰 것이 나왔고 그것을 적은 거래량으로서 여기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곳을 하게 되면 큰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으로 이곳 정도를 현재의 이곳에 위치한 모습이죠.
네. 이거 조금만 더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물량들은 전부 다 매집의 물량이다라고 본다라면 좀 더 지속 주가 상승은 보여지지 않을까. 물론 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상승과 하락을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기 이상으로 보시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곳을 돌파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셀트리온과 그리고 SAMT 좋은 흐름을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